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관동 대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를 몇 차례에 거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5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간도 대학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갖는 의의와 방법에 대한 발제를 하자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께서 10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를 운운하는 거냐는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과거 식민지 시절의 역사에 대한 직시와 성찰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까닭이 피해자로서의 민족적 울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위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절의 과거사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일본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일본의 미래가 밝지 못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도 밝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동북아의 평화를 좌지우지하면 할수록 동북아의 정세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잦은 긴장의 연속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일본 정부가 미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조금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과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한반도 상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지나칠 정도로 미국에 밀착하면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병창기지 노릇밖에는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등 국가라 할 수는 없겠죠. 일본의 지배층이 미국에 복종하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최근 들어 나타나는 과도한 엔저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과도하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학자라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자신이 패권국이고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아주 깡패 같은 태도이죠. 미국의 국가 채무는 100일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300조 원씩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미국은 2022년에 9,512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8,188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경제에 펀더멘탈이 나쁜 나라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사용해서 주변국을 괴롭힌다면 동맹이라는 말이 우프다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 나타난 과도한 엔저 현상은 미국이 일본의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반대로 1985년 9월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는 인위적으로 1달러에 250엔 하던 엔화 가치를 120엔으로 대폭 조정하여 앵고를 만들어냈던 폭거였죠. 갑작스러운 앵고 현상이 나타나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고, 늘어난 통화는 투기 자본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주식 등을 들썩이게 했으며 결국 일본의 거품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여파가 30년간 이어져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초장기 불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자 합의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원폭 투하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엔저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도한 엔저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반짝 부자로 만드는 반면에 일본의 국민은 천천히 가난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GDP가 세계 4위인 반면에 평균 임금은
35개국 가운데서 22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GDP가 늘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나라에 사는 국민이 되었고, 월급을 받아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과거 일본인들은 검소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답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반일 종족주의자들이 지어낸 괴담도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서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그런 대로 살만했으나 요즘은 엔저로 인해 물가가 대폭 올라 삶이 팍팍해지면서 나온 말입니다. NHK가 전한 소식을 보면 최근에는 계란값이 24%나 올랐다고 하지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어 일본 사회의 폐쇄성은 깊어지고 창조성은 더욱 나빠집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일본이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과거사에 대한 직시와 성찰이 부족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국과 손을 맞잡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정부가 관동 대학사를 포함한 과거사를 깨끗이 인정하도록 만들어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